여러분, 혹시 이 숫자 알고 계세요? 2018년 우리나라에서 마세라티는 한 해에 1660대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그 숫자가 251대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불과 6년 만에 판매량이 약 85% 감소한 겁니다. 같은 기간 경쟁자였던 포르쉐는 어땠을까요? 2017년 2789대를 판매했던 포르쉐는 2023년 11,355대를 기록하며 국내 최초로 1만 대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같은 럭셔리 퍼포먼스카 시장에서 한쪽은 날아오르고 다른 한쪽은 추락한 셈입니다. 삼지창 로고 하나로 전 세계 자동차 마니아들의 로망이었던 마세라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지경이 됐을까요? 오늘은 이탈리아의 자존심이 어쩌다 애물단지라는 평가까지 받게 됐는지 그 몰락의 전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마세라티는 1914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탄생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브랜드입니다. 한때는 피아트 그룹 아래에서 페라리 산하 브랜드로 운영되며 조금 더 우아하고 여유로운 페라리라는 포지셔닝으로 독자적인 입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피아트 그룹 체제에서 판매 확대 전략이 본격화됐고 이후 FCA와 스텔란티스 체제에서도 그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마세라티는 럭셔리 브랜드의 핵심 가치인 희소성보다 판매량 확대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고 2013년 기블리와 2016년 첫 SUV 르반떼를 앞세워 대중화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에는 글로벌 판매량이 약 5만 1000대로 역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시간이 지나며 브랜드 가치 하락이라는 예상치 못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품질과 신뢰성이었습니다. FCA 시절 출시된 기블리와 르반떼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일부 실내 전장 부품을 그룹 내 크라이슬러, 지프 등과 공유하면서 럭셔리 브랜드답지 않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실제 해외 오너 커뮤니티에서는 브레이크 등 소모품 교체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불만과 함께 일부 차량은 수개월 동안 정비소를 오가야 했다는 경험담도 적지 않게 올라왔습니다. 전자장치 오류와 서스펜션, 각종 센서 문제 등으로 리콜도 이어졌고 최근에는 미국에서 후방 카메라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약 2만 7천 대가 리콜되기도 했습니다. JD 파워의 초기 품질 지수에서는 과거보다 개선된 평가를 받은 적도 있지만 이미 소비자들 사이에 퍼진 품질이 불안한 브랜드라는 인식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상품 전략의 실패였습니다. 마세라티의 핵심 모델이었던 르반떼는 후속 모델 출시가 2027년으로 미뤄졌고 기블리는 2023년 단종된 뒤 후속 없이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플래그십 세단인 콰트로포르테 후속 역시 2028년으로 연기되면서 브랜드의 핵심 라인업에는 긴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사이 판매를 이끌 모델은 소형 SUV 그레칼레, 그란투리스모 그란카브리오, 그리고 한정 생산 성격의 슈퍼카 MC20 정도에 그쳤습니다. 전동화 전략도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마세라티는 폴고레 브랜드를 앞세워 전기차 라인업 확대를 추진했지만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둔화되면서 판매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결국 MC20 폴고레 프로젝트를 취소하는 등 전략 수정에 나서야 했습니다. 결과는 숫자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마세라티의 글로벌 판매량은 2023년 26,600대에서 2024년 11,300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당시 스텔란티스 CEO였던 카를로스 타바레스는 부진의 원인으로 제품보다 마케팅과 브랜드 운영의 문제를 지목했지만 업계에서는 노후화된 라인업과 반복된 품질 논란, 그리고 흔들린 브랜드 가치가 근본적인 원인인데 이를 외면한 진단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2025년 2월 스텔란티스는 마세라티에 계획했던 15억 유로 규모의 투자를 철회했고 MC20 폴고레와 같은 일부 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도 취소되거나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이탈리아 노동조합은 즉시 마세라티의 미래 전략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그룹 전반의 실적 부진과 경영 논란 속에서 카를로스 타바레스는 2024년 12월 CEO 자리에서 물러났고 2025년 6월 안토니오 필로사가 새 CEO로 취임하면서 스텔란티스는 마세라티를 포함한 각 브랜드의 전략을 다시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매각설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스텔란티스는 공식적으로는 줄곧 마세라티는 매각 대상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로이터가 스텔란티스가 컨설팅사 맥킨지를 통해 마세라티의 사업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시장에서는 매각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여기에 2026년 5월에
BYD의 스텔라 리 부사장이 마세라티를 매우 흥미로운 브랜드라고 언급하면서 인수설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BYD는 곧바로 사실 무근이라며 인수설을 부인했고, 마세라티 CEO 산토 피칠리 역시 마세라티는 매물로 나온 적이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이후 스텔란티스의 안토니오 필로사 CEO는 2026년 투자 설명회에서 마세라티를 그룹 내 유일한 춘 럭셔리 브랜드로 유지하고 대형 신차 2종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어 6월 17일 이탈리아 의회 청문회에서 기술과 개발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2곳의 파트너와 협상 중이며 곧 한 곳을 결정할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매각이 아니라 전략적 협력을 통해 브랜드를 살리겠다는 방향인 셈입니다. 마세라티의 구체적인 중장기 전략은 올해 12월 열릴 별도의 캐피털 마켓데이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혼란 속에서도 한국 시장만큼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2024년 7월 마세라티 코리아는 초반에는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했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했고 연간 기준으로도 약 21% 성장했습니다. 이 반등의 중심에는 SUV 그레칼레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마세라티 코리아는 2026년 판매 목표를 400대로 설정하고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MC20의 진화형 모델인 MC 프라와 고성능 모델 GT2 스트라달레를 국내에 선보이며 브랜드의 퍼포먼스 이미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여전히 전략 재편과 매각설이 이어지지만 적어도 한국 시장에서는 브랜드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근본적인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 세기 넘는 세기 동안 쌓아온 이탈리아 럭셔리라는 브랜드 자산이 대량 생산 그룹 아래서 원가 절감과 물량 확대라는 논리에 휩싸이면서 서서히 갉아먹혀 왔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페라리가 여전히 독립적인 초고가 전략으로 승승장구하는 것과 대형 그룹 안에서 대중 브랜드와 부품을 공유하며 흔들린 마세라티의 상반된 운명은 럭셔리 브랜드 경영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새 CEO의 파트너십 전략이 마세라티를 살릴 구원투수가 될지 아니면 결국 매각이라는 결말로 이어질지는 2026년 말 모데나에서 공개될 로드맵에 달려 있습니다. 희소성과 품질을 한번 잃어버린 명품 브랜드가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마세라티의 다음 행보에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